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네, 신년이 지난 지도 좀 꽤 오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년도 신년 운세 좀 보셨습니까? 네, 제 주변에서 이제 신년이 되니까 많은 질문 중 하나가 팔자는 고칠 수 없는 거냐? 뭐 이런 질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팔자대로 사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사주팔자에 고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사주팔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제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주역, 그다음에 요즘 한참 젊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게 뭐죠? 바로 타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술학의 이제 일부인데, 명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사람을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역은 다릅니다. 어쨌든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생년월일시잖아요. 이 생년월일시를 사실은 그걸 사주팔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달리 얘기한다면은 우리 이제 동양 철학의 이제 핵심 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 그거를 이제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해 놓은 거를 우리 이제 육식갑자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다음에 이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의 기운인데, 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총 이제 22글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생년월일시별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를 사주팔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타고난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DNA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주팔자는 결국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사주팔자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진짜 운을 개척하고 뭐 멋지게 또 인생을 개척하는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행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는 사주팔자는 이제 분명하게 타고난 명의자 DNA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1958년 3월 14일 해시생이라고 어떤 분이 태어난다고 봤을 때에, 나 이거 이제 58년 이제 싫어, 1960년생으로 할래 라고 하는 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이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주팔자 분석이라는 것은 바로 사주팔자라고 하는 태어난 연월일시 플러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운빨이다, 운칠기삼이다, 운칠복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운이라고 하는 거와 이제 믹스한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운이라는 건 뭐죠? 5가지 운이 있어요.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고, 작년은 기해년이고, 내년은 신축년, 이렇게 매년 바뀌는 걸 우리는 뭐죠? 그걸 새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1월 달,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2019년도 이제 12월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죠? 자월, 해자축, 그 다음에 축월, 그러니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2020년 2월 4일부터가 이제 우리가 입춘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2020년이 되니까. 자, 이렇게 매월 1월, 2월, 3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월운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이 만약에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이렇게 일마다 바뀌는 거 일운,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마다 바뀐 시운, 이렇게 5가지 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대운과 이제 세운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타고난 팔자하고 이 운을 믹스한 결과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사주팔자가 다른데 운은 똑같거든요. 금년도와 경자년은 누구나 똑같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중등부산 인구가 작년 말 현재 5,185만 명이라고 지금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인구 100명당 이제 동일한 사주, 그걸 남자, 여자 구분하면은 남자, 여자 50명당 한 명이 이제 동일한 사주니까 그분들 말고는 사실상은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가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운과 내 사주팔자를 믹스했을 때 나온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어떤 분이 팔자대로 사는 거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이제 팔자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다 같은 이제 뉘앙스의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운은 정해져 있으니까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변하고 그리고 변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게 바꿀역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이 이제 보니까 저녁 7시 40분입니다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운은 변하는 거거든요. 그 변하는 건데 예측이 가능하게 변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기예보 보면은 뭐 주간 일기예보, 월간 일기예보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어떤 기상을 예보 내지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했을 때 나온 여러분들의 행보를 예를 들자면은 내일 비가 온다고 우리가 예보를 기상청에서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비 왔을 때의 여러분들의 행동은 뭐죠? 뭐 우산을 쓰거나 또는 뭐 아예 뭐 대충 비 맞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우산을 쓰는 사람 중에서도 또 긴 우산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휴대하기 편하게 또 이렇게 접이 우산을 또 쓰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어떻든 간에 어떤 우산을 쓰든 우산을 안 쓰든 간에 그 선택은 결국은 본인의 몫이란 말이죠. 비가 오는 걸 운이라고 봤을 때 그 운에 대한 대응 방법은 각자의 몫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는 거. 이런 측면에서 사주팔자는 운명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척론적인 개념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아무리 좋은 고급차, 뭐 우리는 이걸 이제 좋은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만나게 한다면은 보통 도로를 우리가 운으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뭐 2차선 갈 때도 있고 4차선, 8차선 또는 뭐 오프로드, 뭐 비포장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운의 흐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4차선만 갈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어떤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인터체인지가 나오고 그러면 도로가 좁아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속도를 줄여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어떤 환경에 맞게끔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주팔자는 고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그 분의 질문의 이면은, 나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좀 인생을 좀 개척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명이 이제 사주 마케팅 TV입니다만은, 사실 마케팅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분석 툴 중에서, 일반 기업에서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수압 분석이라는 것이거든요. 수압 분석이라는 것은 자신의 또는 기업의 강점과 약점, 이걸 이제 내부 핵심 역량을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그리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회일수도 있고, 위협적인 요소도 있고, 그게 이제 금년도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년 또 5년, 10년, 이건 이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때는 굉장히 그 미래의 어떤 기회적인 요소와 위협적인 요소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거를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 이제 파악을 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둘러싼, 즉 사주 팔자를 둘러싸고 운은 이미 정해졌어요.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월 4월부터는 뭐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봄이 곧 다가오니까 이제 곧 이제 씨 뿌릴 준비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활동을 우리가 예측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사주팔자를 둘러싸고 있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운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맥락의 논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 사주팔자를 그 어떤 인생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요. 굉장히 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각자가 어떤 성장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 의식 세계 뭐 그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성품 성향 이런 거에 의해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사주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노력과 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어떤 그 중거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주라도 우리가 또 어떤 결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얼마든지 내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그 좋은 운을 잘 살려나간다면은 어떻습니까? 한 100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걸 한 150 이상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굉장히 운이 안 좋다고 할 때는 가만히 놔두면은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를 노력에 의해서, 자,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고 예보됐을 때에 태풍이라고 하는 그 같은 나쁜 운은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사주팔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유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사주팔자는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주팔자대로 진짜 사는 건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영상에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마케팅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